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세계 최강 핵보유국 러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펜타곤 긴급상황실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죠. CIA 국장은 충격에 빠진 채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영국 MI6까지 나서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경악했어요. 나토 사령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나탈리아 볼코프, 34년간 가즈프롬에서 LNG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일해온 여성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물로 불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상황은 악화일로만 치닫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전략시설들이 드론 공격에 무너지고 있고 북극의 천연가스 시설까지 타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경제 상황이에요. 서방 제재로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졌고 관광업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문화교류도 끊어졌죠. 볼쇼이 발레단도 마린스키 극장도 해외 공연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 들여올 수도 없고 반도체나 정밀 기계는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석유와 가스마저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완전히 차단됐고 인도나 중국에는 헐값에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제가 근무하는 가즈프롬 본사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임원들은 매일 회의만 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조차 이런 상황이니 다른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크렘린 지하 3층에 있는 극비회의실에서 국방부와 에너지부 합동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부터 가즈프롬 회장, 로스네프트 사장까지 러시아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어요. 장군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어요. 공군 사령관은 방공 체계가 뚫린 것을 해군 탓으로 돌렸고 해군 제독은 정보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부 관료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드론 방어 체계와 LNG 협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한 장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감히 군사 전략을 논한다고. 또 다른 고위 관료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아니냐, 적에게 구걸하자는 소리냐. 에너지부 차관은 비웃으며 말했죠.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텐데 왜 굳이 한국이냐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평생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온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한국만이 러시아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제가 수개월간 분석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발언 하나가 제 인생과 러시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의 다음 날 새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쇼이구 장관의 비서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관이 저를 긴급히 부른다는 것이었죠. 크렘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제 발언 때문에 문책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쇼이구 장관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장관은 예상과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극비 임무를 맡겼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해서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표면상으로는 에너지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모두 조사했고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분석했습니다. 한화시스템, LI지넥스원, 카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샅샅이 뜯어봤어요. 그들이 개발한 드론 방어 시스템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실패하면 러시아로 돌아갈 면목이 없을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측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K방산 분야의 고위 인사라는 정보만 있었을 뿐이에요. 버즈 아라랍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저는 내일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러시아어로 된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호텔 최고층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국 K방산 최고 기술 책임자 박지현 부사장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평생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일해온 저에게는 충격적인 만남이었어요. 박지현 부사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매우 지적이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첫 인사를 나눌 때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존경한다고,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은 세계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항상 여자 엔지니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지현 부사장은 저를 동등한 전문가로, 존중할 만한 파트너로 대해주고 있었어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박지현 부사장은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무기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원칙상 공격무기는 분쟁 지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 원화 결제, 그리고 LNG 공동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찾던 돌파구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었어요. 박지현 부사장은 자세한 기술 사양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K드론 방어 시스템의 핵심 기능들,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능력, 다중 표적 동시 대응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문성에 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박지현 부사장이 제 전문성을 인정하며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대해준 것이었습니다. LNG 기술의 세부 사항까지 깊이 있게 논의했고 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북극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액화천 연가스 시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성별이나 국적을 떠나 순수하게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런 나라와 손잡아야 러시아도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와 보고하는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크렘린 회의실에 강경파 차관들과 장군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제가 두바이에서 가져온 한국 측 제안서를 보고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미쳤나?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우리 목을 더 조를 텐데. 국방부 차관이 주먹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중국이 더 싸고 좋은 무기를 줄 텐데 왜 굳이 한국이냐? 또 다른 장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모욕적이었던 것은 에너지부 고위 관료의 다음 말이었어요. 여자 주제에 국가 안보를 논하다니 제정신이냐? LNG나 잘 다루지. 왜 군사 문제에 끼어드나?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핏줄이 서는 것을 느꼈어요. 34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폴란드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보여드렸습니다. 드론 요격 성공률이 98%라는 것, 중국제는 60%도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어요. 나토군 합동훈련에서 한국 무기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도 언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LNG 공동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만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군은 러시아가 언제부터 작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느냐며 분개했어요. 또 다른 관료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급보를 들고 온 참모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르만스크 북극 LNG 기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폭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상자는 얼마나 되나? 시설 피해는? 생산에 차질은 없나?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자 27명, 부상자 56명입니다. LNG 생산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고 복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참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북극 기지들도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만 부린다고 해서 드론 공격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의 자존심과 편견 때문에 우리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요. 제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정말로 멸망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 보고가 또 들어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가스 저장 시설도 공격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러시아 전역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말이 없었어요. 현실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쇼이구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국과의 접촉을 공식 승인한다. 장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제시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러시아의 운명이 제 어깨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장관실에 따로 불려갔어요. 쇼이구 장관은 저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러시아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서울 ADX 국제항공우주밑방 위산업 전시회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킨텍스까지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킨텍스 전시장 자체의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전시장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의 K드론 실전 시연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전시장 밖 야외 시연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시연이 시작되자 하늘에서 12개의 모해적 드론이 동시에 날아왔어요. 각각 다른 속도와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자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어요. 모든 표적이 순식간에 포착됐고 자동으로 위협도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12초 만에 모든 드론이 격추됐어요. 단 한 대의 누락도 없이 성공률 100%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저 역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S-400 방어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성과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의 정밀함이었어요. 각 드론의 종류와 위협도를 정확히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것은 전자전으로 무력화시켰고 어떤 것은 물리적으로 격추시켰어요. 마치 인간의 두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서방 로비스트 윌리엄스가 중얼거렸어요. 과장된 쇼일 뿐이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아. 비웃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편견과 무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폴란드 국방부 공식 보고서입니다. 한국제 K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러시아 드론 147기를 격추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과장이라고 하실 건가요? 윌리엄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조작이라고요? 저는 추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나토 합동참모본부 인증 자료도 있어요. 독일군 장교의 직접 증언도 있고 프랑스 정보부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 대표로서 당당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여성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시연 후 상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K-드론 시스템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의 다중 표적 동시 대응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가 통합돼서 어떤 날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어요. 특히 북극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탁월하다는 설명에 저는 깊이 관심을 보였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고 눈보라나 안개 속에서도 정확한 표적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어요.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기술들도 살펴봤어요. 드론 방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기술까지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의 반도체 기술, 현대의 조선 기술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자세도 인상적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의 과시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실감했어요. 한국 측에서 정식으로 제시한 협력안을 받아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파격적이었거든요. K-드론 방어체계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LNG 공동개발, 북극 항로 협력, 스마트 팩토리 건설, 그리고 무엇보다 원화 결제 시스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어요. 박지현 부사장이 직접 설명해주는 협력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K-드론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고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LNG 공동개발 계획은 더욱 놀라웠어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과 한국의 첨단 액화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최고 효율의 LNG 플랜트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할린과 야말 반도에 각각 대규모 시설을 짓고 한국이 기술과 자금을 모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었어요. 한국의 쇄빙선 기술과 항만 건설 노하우를 활용해서 북극해를 통한 새로운 물류 루트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가 완성되고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박지현 부사장의 다음 말이었어요. 한국은 6.25 전쟁 때 소련의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우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년도 넘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요.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이 북한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은혜로 생각해주다니 놀라웠어요.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익을 얻어야 해요. 박지현 부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서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원화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달러나 유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화와 루블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모스크바에 지점을 설치하고 러시아 은행들도 서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서방 제재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달러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 이 제안을 보고했을 때 예상외로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경제 담당 부총리는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찾던 돌파구라고 격찬했어요. 달러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군. 에너지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다. 정말 일석이조네요.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드론 방어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 시설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기술 이전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핵심 기술까지 모두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일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함께 성장하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한국의 메시지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의리거든요. 한국이 그 의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이었습니다. 첫 공식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었어요. 정부 초청으로 일주일간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직원들의 모습에 첫 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질서정연하게 뻗은 도로, 깨끗하게 관리된 도시 환경,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 수준이었어요. 첫째 날 방문한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조선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높이가 수십 미터나 되는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김 전무가 직접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계 조선업 1위가 된 비결이 뭘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 전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에 대한 집착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거든요. 실제로 조선소 곳곳에서 그런 장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용접공들의 세밀한 작업, 엔지니어들의 꼼꼼한 점검, 그리고 모든 공정에서 보이는 완벽주의까지 한국 사람들의 근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큰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결과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틀째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최첨단 MRI 장비부터 로봇 수술 시설까지 모든 의료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에도 놀랐어요. 간호사 한 분이 러시아어를 배워가며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요. 제가 말하자 그 간호사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환자가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의료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의료진 한 명 한 명이 환자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셋째 날에는 봉은사를 방문했는데 이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에서 명상을 체험해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서 전통 사찰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혜민 스님께서 직접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왔어요.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죠.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넷째 날에는 판교의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어요. 작은 공간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핀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도전하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 젊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부산항을 방문했어요. 세계 6번째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에서 벌어지는 자동화 작업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인 크레인들이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자율주행 트럭들이 화물을 운반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 영화 같았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나라라는 것을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조카 마리나가 방에서 케이팝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케이팝 가사집, 그리고 한국 드라마 대본까지 가득했어요. 18살인 마리나는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모,
한국어 정말 예뻐요. 마리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모처럼 한국 사람들과 일해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나의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요. K-팝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마리나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연예계는 정말 어려운 길이란다. 경쟁도 치열하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 다른 길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역사, 전통문화, 현대사회까지 모든 것을 알아가더라고요. 그 열정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리나가 물었어요. 이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현대중공업 엔지니어들의 열정, 의료진들의 헌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까지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이 가진 특별한 정신력 때문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마리나와 대화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마리나는 K-팝 가사를 번역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서까지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까지 말이에요. 이모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마리나가 말했어요.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냥 K-팝이 좋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마리나의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며 한국의 생활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했어요. 태권도 도장도 생겨났고 한국 음식점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협력으로 시작된 인연이 경제와 문화를 거쳐 일반 시민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마리나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위해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언어 연수부터 시작해서 정식 유학까지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기했어요. 손주뻘 되는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놀라웠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교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 개인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정치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되면 양국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후 마리나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토픽 4급에 합격한 것이었는데 겨우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과 노력에 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모 덕분에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마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모처럼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국가 간 협력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와 꿈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리나의 변화를 보면서 한러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러 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처음 두바이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제는 양국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됐습니다. 공동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극 항로 개발도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K-드론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 전역에 배치돼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 성공률이 95%나 감소했어요. 무르만스크 같은 전략 시설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완벽한 설치 작업을 해준 덕분이에요. LNG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더욱 성공적이에요. 야말 반도에 건설된 최첨단 액화 플랜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 기술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자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과거 크렘린 회의실에서 무시받던 여성 엔지니어에서 양국 협력의 주역으로 완전히 변화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저를 불러 공로를 치하했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러시아 내부의 변화예요. 한국과의 협력 성과를 보면서 여성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거든요.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가즈프롬에서도 여성 임원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 기술의 위력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밀함과 완벽주의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함께 일한 한국 엔지니어 김 과장이 말했어요. 완벽한 기술보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진짜 가치 있는 거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원화 결제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정착됐어요. 이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무역 거래 중 70%가 원화나 루블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해졌죠.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카이스트 사이에 공동연구소가 설립됐고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러시아의 도시 계획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스마트 빌딩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구성돼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약속 이행 능력이었어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지켰고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납기도 정확히 지켰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모든 협력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조카 마리나도 꿈을 이뤘어요.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됐거든요. K-팝 아이돌의 꿈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주말에는 연습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모 덕분에 저도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리나처럼 한국에서 공부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러시아에 관심을 갖는 한국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이고 약속을 지키는 국가이며 미래를 여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예요.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섰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두 나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자부해요. 여성이 주도한 외교 협력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의미가 깊어요.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심함과 포용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길 바랍니다. 2023년 겨울, 절망에 빠진 러시아를 대표해서 저는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신뢰와 우정, 그리고 희망찬 미래였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이것이 바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민 사건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신뢰를 지키며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였죠. 작은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의리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정신과 의지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저력은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자부심과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